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PTO 젯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자 영상을 조금 올립니다. 이유는 기존의 엔진 고압 세척을 주로 장비를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써왔고, 일부는 타사 특장차에서 만든 PTO 고압 세척을 쓰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압 세척 시장에 한 2년 조금 넘게 이제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지금도 전화 오시는 분들이 문의가 차이가 뭐냐 라고 해서 문의도 많이 합니다. 또 PTO 고압 세척 저희 제품을 뭐 2년 넘게 쓰신 분들은, 또 일부는 많은 분들은 이해도가 높아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대다수 거의 대부분이 잘 모르십니다. 특히 엔진 고압 세척을 만드는 일부 업체에서도 저희들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고, 그냥 기존의 어떤 고압 세척 장비를 만들던 그런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예측을 하시길래, 좀 더 전문적인 약간 용어를 써가면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나 설득력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도가 조금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있다면 추후에 또 수정을 하도록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저도 고압 세척 시장에 이 하수구 고압 세척 시장에는 2년 좀 넘게 이제 입문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많은 고압 세척에서 경험하신 분들의 토대로 저희는 장비를 만들어 왔고, 그렇지만 장비는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지켜야 될 설계, 생산, 제조, AS 이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비 전문 업체가 아닌 데서 장비를 만든다라는 것은 조금 더 경험과 노하우에서 만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일부 엔진 고압 세척도 전문 기업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에 의한 노하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와는 대비로 엔지니어적으로, 설계적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AS 하는데, 또는 내구성을 검증하는 데는 좀 더 불필요한 과정을 덜 걷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압 세척은 엔진 고압 세척, 우리가 엔진 고압 세척이라고 하면 벵가드 엔진 또는 여러 가지 센테, 콜로라 이런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습니다. 단기통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린더 수가 2개다 그러면 쌍기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2개의 실린더. 그리고 이 엔진들은 주로 산업용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산업용으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을 별도로 수급해서 고압 세척을 만듭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PTO 고압 세척에는 2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예전에 수동 변속기 차량이 있고, 소형 대형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드는 자동 변속기에 PTO를 달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를 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엔진 고압 세척기는 엔진이 자동차 엔진을 일단은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 3600대에 우리 단기통 엔진 기반으로 하는 쌍기통이라고도 하고 2기통이죠. 4스트로크 4행정을 갖춘 엔진들이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산업용으로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이유는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개인적 자가 정비를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엔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반에 왜 3600rpm에 준하는 그때의 최대 성능이 나오는 맥스 회전수를 두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은 주로 발전기 시장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기를 자가 발전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휴대용으로 엔진에 발전기를 씁니다. 우리가 고압 세척도 거기에 하지만 발전기는 극을 따지게 되고 극은 회전수의 2극이냐 4극이냐 따라서 단상이냐 삼상이냐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집에서 주로 우리가 국내에서 쓰는 것은 220V입니다. 220V를 쓰기 위해서는 220V에 60Hz라고 합니다. 우리 국가는 50Hz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60Hz는 3600rpm의 회전수로 발전기가 돌아야 60Hz의 전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3600rpm대를 쓰고 만약에 50Hz다 그러면 3000rpm을 쓰면 우리 해외 일부 동남아 나가면 50Hz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rpm대를 주로 단기통 씁니다. 이유는 또 하나, 단기통이라든지 쌍기통은 고속 회전치의 내구성, 성능,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회전수를 7200까지 올리면 좋겠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기가 힘들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4000 이내에서만 씁니다. 이유는 소음 진동 그리고 공랭식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효율,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통이나 쌍기통 엔진들은 주로 이렇게 4000 이내에 3650, 3600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압 펌프를 돌리는 이제 그 다음에 고압 펌프를 우리가 달지 않습니까? 엔진에 펌프를 바로 달면 됩니다. 그런데 달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결국은 엔진이 가지는 회전력이 펌프를 돌려야 되는 그 회전 토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토크가 중요하냐, 마력이 중요하냐?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성능을 표시화해서 지표화해서 얘기하기는 마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엔진은 40마력, 30마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마력보다는 토크를 우선시 검토를 합니다. 이유는 이 엔진이 이 펌프가 가지는 특성의 회전수, 특히 펌프는 보통 이 3600대의 RPM을 가진 엔진을 쓰기 위해서 보통 펌프 회사들이 1800, 반이 딱 2분의 1이 1800이죠. 그래서 1750rpm. 그리고 우리가 50Hz를 쓰는 데에서는 3000rpm을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3000rpm 쓰면 1500이죠, 반이. 그럼 1450rpm대 펌프를 소형 펌프들은 만듭니다. 그 이유가 이 엔진 기반들이 발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시장에 공급되다 보니 그 엔진을 활용한 펌프의 적용에 펌프 스펙들을 그렇게 씁니다. 물론 펌프 회전수를 더 올리고 낮추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성능은 틀려지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엔진의 성능에 맞춰서 펌프들을 설계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이 3600rpm에 펌프를 3600rpm짜리를 쓰면 좋겠죠. 회전수가 높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쓰지 않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고압 펌프는 소형들은 1750을 씁니다. 이게 펌프가 1750 또는 1450을 주로 씁니다. RPM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장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펌프를 회전하는데 얼마의 토크가 도냐. 결국 펌프는 축이 있고 축을 돌리는 힘이 얼마가 필요하냐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산하기 어려우면 경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펌프를 교체해보고 이 펌프까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네.
이 펌프를 돌리는데 경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엔진에는 이 펌프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수준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 펌프의 힘을 토크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펌프의 보어, 피스톤에 우리는 플랜지 펌프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 펌프의 피스톤, 플랜지 직경, 크랭크 샤프트에서 피스톤까지의 콘로드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길이, 그리고 크랭크 샤프트 쪽에 어떤 회전 옵셋, 축이 이렇게 돌 때마다 회전 옵셋, 또는 뭐 마찰력, 오링, 그리고 스트로크 길이, 보어의 사이즈, 그 기구적인 특성 값에 또 하나 압력, 우리가 얼마의 압력으로 이 펌프는 밀어내야 되는 압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의 힘이 결국 토크로 나와야 됩니다. 그 토크를 돌리기 위해서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펌프에 필요한 토크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 계산은 그 계산값에 또 추가적인 안전, 또 외부적인 환경까지 다 고려를 해서 토크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엔진 제조사들이 보통 토크 곡선도를 보내오죠. 엔진의 토크 곡선도에 맞춰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엔진은 이렇게 보면 회전수가 있고 토크가 있으면 주로 마력과 회전수가 틀립니다. 토크가 이런 식의 토크가 상승 곡선이 주어집니다. 보통 풀플랫은 전자식은 풀플랫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가서 쭉 일정한 토크를 유지하는 반면 자연흡기 NA 어스피리트 NA는 기통의 스트로크에 따라서 이렇게 한 2번에서 3번 정도의 피크 값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가 몇이냐 대충 요걸 알 수 있습니다. 엔진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이 엔진들의 특성 곡선도에 맞춰서 보니 1750 일대 물량이 예를 들어서 얼마다, 회전수가 결국은 물량이 됩니다. 물량, 펌프의 회전수가 1750일 때 물량이 뭐 40이다 50이다 뭐 압력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맥스로 우리는 다 쓰지 않습니다. 4분의 1을 쓸 때, 83을 쓸 때, 2분의 1을 쓸 때 직경에 따라서 노즐에 따라서 물량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때 회전수가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3600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펌프를 처음부터 1750으로 엔진을 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토크를 늘리기 위해서 2대1의 감속기를 주로 씁니다. 2대1 주로 여기에서 펌프의 회전수를 좀 낮더라도 나는 힘을 더 쓰겠다. 그러면 요걸 좀 줄이고, 반대로 나는 압이 좀 낮고 힘이 좀 덜 드니 감속기를 고속형으로 해서 이거를 2보다 작게 해서 고속형으로 쓰겠다. 그러면 물량이 더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감속기의 기어비는 그때그때 경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엔진이 토크를 2배로 2대1을 예정을 했을 때는 2배의 토크를 키워서 이 펌프를 돌리는 토크를 2배 향상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3을 썼어. 예를 들어 3대1을 쓰거나 뭐 4대1을 쓰거나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 토크는 더 커집니다. 펌프를 큰 걸 더 쓸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3600rpm이라는 거의 맥스에 가면 4대1로 돌렸을 때 이 펌프가 1750의 회전을 못합니다. 엔진의 맥스가 거의 다다르기 때문에 물량을 다 쓰질 못하니 이렇게 감속기의 기어비를 올려 쓰기가 어려운 거죠. 반대로 나는 맥스 필요 없이 조금만 쓰겠다라면 감속기 비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토크, 회전 토크를 키울 수 있어서 결국은 엔진을 펌프를 좀 더 큰 거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서 이 엔진엔 이 펌프가 적절하다라는 각 제조사마다의 스펙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엔진과 펌프 회전수는 고정이 됩니다. 감속기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고정이 됩니다. 동일한 펌프를 쓴다 하더라도 고정이 됩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기구적으로 고정이 되죠. 엔진의 토크가 올라가도 이 감속기의 그 편차만큼의 감속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차이가 있을 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써왔고 고압 세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펌프 이후에 호스, 노즐, 뭐 밸브, 배관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뭐 엔진의 수명, 내구성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 펌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엔진의 그 다음에 토크를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드렸어요. 근데 마력은 이 토크의 회전력,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구름 저항이라고 해서 가속할수록 저항값이 줄어들어서 가속할수록 고단으로 속도를 높이는데 엔진 힘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단 펌프는 우리가 고압 세척을 하는 고압 펌프는 꾸준히 똑같은 압력과 회전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힘이 더 늘어납니다. 왜? 회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압력은 동일한 압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마력은 펌프가 요구되는 토크의 회전수가 마력입니다. 이거를 얼마 동안 돌릴 수 있느냐? 결국은 토크의 회전수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변수기 때문에 이 토크, 펌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얼마 동안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냐가 바로 마력입니다. 아니, 나는 한 1분만 돌려도 돼요. 예를 짧게 돌려도 돼요. 그러면 회전수를 이 마력이 좀 낮은 거 써도 되지만 그럼 바로 트러블이 되고 고장이 되고 내구성이 보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마력을 마력에 대한 개념은 일의 능력이고 내구성을 이 제품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펌프가 20마력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력은 40마력 이상. 그러니까 마력이 40마력이다. 그러면 20마력, 50% 이내의 펌프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유는 그 여유치를 갖고 있어야 장비의 내구성, 퍼포먼스 유지가 좀 더 오래 가기 때문이죠. 나는 좀 더 그 마력을 좀 줄이고 수리를 하고 그걸 감당하겠다. 그러면 펌프를 뭐 25마력, 30마력 올릴 수 있습니다. 올려도 됩니다. 당연히 펌프의 마력이 올라갈수록 토크가 늘어난다고 하면 똑같은 회전수로 일을 했을 때의 내구성은 틀려집니다. 즉 우리가 자동차를 비교할 때 나는 평상시에 데일리카로 무난하게 조용하게 타고 다니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극가속이나 순간 가속력을 요하지 않는 차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싱 카드를 보면 퍼포먼스를 중요합니다. 순간 가속력, 순간 토크, 내구성보다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순간 가속력을 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그 토크를 증대해서 결국 회전수도 늘리게 되고 그래서 내구성은 고성능 차들이 내구성이 오히려 데일리카보다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F1이라든지 이런 레이싱 카들이 내구성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한 경기 뛰었을 때 최소한 유지되는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것도 기술력이죠. 뭐 별도의 얘기였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PTO는 뭐냐? 엔진은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왔습니다. 좀 더 비교가 좀 이따가 될 텐데 PTO 고압 세척은 첫 번째 수동 차량이 있고 오토 차량이 있습니다. PTO가 뭐냐? 파워 테이크 오프라고 해서 동력을 바깥으로 인출하는 장비를 얘기합니다. PTO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엔진 PTO, 엔진에 달려있는 PTO, 우리 엔진 PTO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러치에 있는 클러치 PTO가 또 있습니다. 종류가 엔진 PTO, 클러치 PTO.
그 다음에 수동 변속기 옆에 사이드 있는 TM 사이드 PTO가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와 구동축 사이에 PTO가 있는 구동축의 트랜스퍼 케이스 타입의 트랜스퍼 타입의 PTO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어 엑셀 바퀴에 또 PTO를 뽑는 차들도 일부 있습니다. 뭐 벤츠의 유니목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들 특장차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PTO를 달아놨는데, 엔진 PTO는 엔진에 유압 펌프라든지 별도로 뭐 이렇게 동력 인출을 할 수 있도록 달아서 발전기나 달아서 조그만한 제너레이터 달아서 쓴 PTO를 얘기합니다. 대형 차들은 엔진에 또 축을 하나 더 달아서 PTO를 엔진에 동력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클러치 PTO는 우리 레미콘 아시죠? 레미콘 차들이 엔진과 변속기에 클러치 PTO를 둬서 위로 올려서 레미콘 차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게 주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 수동 변속기 PTO는 우리 1톤, 뭐 2톤이나 작은 차들 또는 스카이 차들이나 이렇게 농업에서 쓰는 간단한 TM 사이드 PTO라고, TM 사이드 PTO라고 합니다. TM PTO가 아니고 TM 사이드, TM의 옆에 붙어 있는 PTO입니다. 이 PTO는 변속기를 쓰지 않습니다. 중립에서만 씁니다. 엔진의 회전력을 그대로 인출해서 쓰는 PTO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변속기 뒷단에 달리는 PTO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 국내에서 제작하는 업체도 있고, 저희도 오토 PTO도 트랜스퍼 타입의 PTO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가, 수동 변속기 PTO도 엔진 변속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이 수동 변속기의 기업이 단수를 씁니다. 1단이냐 2단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1단과 2단에 대한 기어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파워가 대부분 크고, 대부분의 엔진 디젤이 해도 5000 rpm대 뭐 예를 들면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는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기어 단수를 떠서서 이 토크, 펌프가 필요로 하는 토크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PTO에서 펌프로 가는 데에도 또 뭐 기어비를 풀리벨트를 두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PTO에도 기어비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 변속기를 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 2단을 씁니다. 왜? 주로 수동 변속기, 그리고 기존의 PTO 시장에는 룰이 하나에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2단을 가장 많이 씁니다. 기존의 PTO는 이 2단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유는 토크의 증대 대비 이 PTO와 펌프를 돌리는 이 풀리벨트에 누구나가 이렇게 제조사마다 튜닝할 수 있기 때문에 2단을 가장 쓰는 이유는 이 엔진의 냉각 효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1단, 2단 저속으로 가도 엔진이 문제가 없는 것은 엔진의 회전수가 좀 높고 냉각 계통의 회전수가 충분해서 그 냉각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3단, 4단 가면 차속에 의한, 풍량에 의한 냉각 효율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고속도로 뭐 주행하는 차들이 3단, 4단, 5단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PTO를 쓸 때는 정차에서 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바람의 풍량이 없다 보니 엔진의 냉각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2단을 1단 또는 2단을 쓰는 것이 관례처럼 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도 처음 고압 세척을 만났을 때 이 룰을 첫 번째 따랐습니다. 따르다 보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2단에서만 쓰다 보니 펌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쓰는데도 한계가 고정이 되죠. 네. 그래서 수동 변속기 차도 엔진 회전수, 변속기의 기업이, PTO의 기업이, 뭐 각종 기업이 딱 고정이 됩니다. 변속기에 PTO를 넣는 순간 고정이 됩니다.
엔진의 PTO는 엔진 회전수에, 클러치 PTO도 엔진 회전수, 그 다음에 PTO, 요 변속기 사이드, TM 사이드 PTO도 마찬가지로 엔진 회전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PTO도 엔진과 변속기의 기어 단수에 따라서 PTO 회전수가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된다는 것은 펌프의 회전수와 압력에 요구되는 힘에 맞춰서 쓸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시장이었고, 그러면 우리 오토 PTO, 오토 PT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진 PTO는 엔진 파워가 있는 이 PTO에 변속기의 기어비가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PT와 이 펌프는 똑같다 하더라도 고객님, 이 변속기 단수가 1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에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이 엔진 고압 세척보다는 펌프를 적용하고 개발하는데 좀 더 폭넓은 경향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토 PTO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여기에 감초가 하나 있습니다. 마법사가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딱 트랜스퍼, 이 토크 컨버터라는 감초가 있습니다. 토크 컨버터. 여기 하나 있어. 토크 컨버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토크 컨버터라는 감초가 있습니다. 마법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자, 엔진과 PTO와 자동 변속기의 기어 단수도 여기 1단부터 뭐 5단까지, 뭐 지금 1톤 본거를 기준으로 5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동 변속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엔진의 파워를 보고서 변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자동 변속기는 엔진의 여건, 여러 주행 상황, 외부적인 상황, 운전자의 어떤 요구 사항, 그게 페달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해서 자동 변속기는 어떤 매비로 의해서 변속기 TCU라고 하는, 전문용어로 TCU라고 트랜스퍼 케이스 컨트롤 유닛이라는 TCU가 있고, 우리 자동차는 ECU라고 합니다. ECU가 있습니다. 이 TCU에 의해서 맵이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5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오토는 펌프가 필요한 회전수와 압력, 그러니까 펌프가 돌아가야 될 이 토크를 알고 있으면 얼마의 힘이 필요한지를 요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펌프의 결국은 요 마법사가 토크 컨버터입니다. 1단, 2단, 3단으로 바뀌지만 여기 기어비에 토크가 있습니다. 이 토크 컨버터는 기어비가 없어요. 말 그대로 토크 컨버팅 해주는 유체입니다. 유체. 기구적인 게 아니라 이건 유체입니다. 유체로 터빈과 스테이터와 이렇게 여러 조합으로 해서 유체의 유속에 의한 이제 토크가 발생됩니다. 회전력이. 그래서 이 유체는 1에서 보통 3까지 보통 1 이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크 컨버터는 유체는 기어비가 아니라 기어비의 수준이 유체적으로 이렇게 그래프화되어 있어요. 기어비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바뀝니다. 우리가 이 유체 토크 컨버터의 토크가 바뀜으로써 전체적인 이 차량의 토크의 변화가 실시간 바뀝니다. 이 펌프가 얼마의 압과 얼마의 회전수 물량으로 쏘고 싶을 때에 결국은 힘이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크 컨버터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동 변속기 차는 클러치를 밟지 않고 브레이크를 3단이 2단에 딱 변속기를 두고 주행하다가 클러치를 밟지 않고 브레이크만 밟고 신호등이 정지선에 서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동이 꺼지죠. 이유는 엔진과 수동 변속기에 그리고 휠에 걸리는 힘에 의해서 엔진이 힘이 딸려서 결국 시동이 꺼집니다. 클러치를 밟아주지 않으면 차단을 해줘야 되죠.
그러나 오토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어비로 가다가 신호등 대기를 해서 정차를 하고 싶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가 됩니다. 시동이 꺼지지 않아요. 그거는 바로 이 토크 컨버터에서 흡수를 해주고 차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펌프가 회전수와 압력에 의해서 돌아갈 때마다 얘는 수동 변속기 차는 고정입니다. 그 힘이 엔진의 퍼포먼스에서 기어비에서 고정이죠. 근데 PTO 오토 자동 변속기 차는 토크 컨버터가 바뀝니다. 토크가 실시간 바뀝니다. 순간순간 바뀌게 돼요. 펌프의 회전수가 바뀌고 압력이 바뀌고 힘이 바뀔 때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좀 더 넘어가면 변속기의 단수가 바뀌어요. 이것을 잘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노하우고 기술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음에 제가 2년 되어서 처음 우리가 수동 변속기처럼 2단에 자동 변속기를 2단에서만 쓰려고 했던 룰을 따라갔다가 하드웨어적으로 엄청난 무리가 옵니다. 이유는 짐을 싣고 조금 오르막 갈 때 2단으로 계속 엔진 RPM을 고 RPM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이 비에 의한 기어비에 의해서 이 토크가 엄청나게 증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하게. 그래서 3단, 4단, 5단을 써주면 엔진이 작은 힘으로 여유 있는 힘으로 이 PTO를 돌려도 작은 힘으로 돌려도 PTO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이 펌프가 요구되는 회전력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결국은 펌프가 얼었거나 뭐 돌지 않거나 또는 막혔거나 이럴 때에도 데미지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시동이 꺼지거나 뭔가가 기구적으로 보조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오토 PTO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 이 토크 컨버터가 최대 3까지, 1의 3배까지 이 토크, 그리고 자동 변속기의 기어비가 1단에서 5단 기어비를 쓰면 여기는 고정, 여기도 변속기가에 따른 변화밖에 줄 수 없지만 여기는 엄청난 0에서부터 엄청난 토크의 회전력을 갖습니다. 즉, 이 오토는 토크 영역대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큰 펌프에 저 RPM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펌프에 소 펌프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토 PTO 펌프는 물량을 중요시합니다. Q는 물량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왜냐? 압은 일정 수준의 압에 되는 펌프만 선정이 되면 보통 고압 세척을 하는데 250바 전후 또는 300바, 350바 이내 이상 쓰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250바에서 350바 이내면 웬만한 분들은 다 만족을 하십니다. 그 정도의 압으로 제작된 펌프에서 물량 많은 것을 저희들은 선호합니다. 왜? 물량은 고객님이나 장비가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회전수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제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엔진을 끄지 않고,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쓰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장비에 무리가 전혀 없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펌프를 압을 높이면서 물량 많은 펌프를 선호하는 것은 작은 소관부터 대관, 구경이 큰 작은 물량이 필요할 때도 쓰고 물량 적게 쓰고 싶을 때 적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2년 정도 되었다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이 고압 세척 시장에 대한 정보가 적어서 기존의 PTO 시장에 2단 변속기로 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많은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AS도 있었고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 컨트롤 제어 시스템이 개발이 완료되면서 큰 물량까지 쓸 수 있는 폭을 넓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는 뭐 50리터 이상, 40리터 이상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작은 펌프를 쓰면 되고, 나는 작은 펌프를 주로 작은 물량이 있는 업무도 하지만 가끔 큰 물량이 들어왔을 때도 일을 하고 싶어요. 큰 물량은 써도 됩니다. 저희는 이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마력은 결국은 내구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똑같은 펌프를 돌릴 때 이 내구성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량에 쓰여지는 이 역대의 하드웨어는, 수동 변속기의 하드웨어는 고정입니다. 오토는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동차는 어떠한 이상 징후가 있으면 토크를 감속시키고 속도를 줄이게 되고, 고객들한테 차량은 엔진 체크 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상을 나타내서 정비를 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열입니다. 열이 장비의 내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엔진 고압 세척은 엔진에서 발생되는 이 열과 공냉식으로 식혀주거나, 또는 자동차 엔진을 쓰면 순행식 엔진을 쓰고, 자동차 엔진은 회전수가 높아서 감속기를 선택하는데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펌프가 고정이 되면 감속기에 결정이 되고, 펌프를 바꾸기가 감속기하고 같이 바꿔줘야 효율이 높아집니다. 성능을 제대로 발생하죠.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 하드웨어적으로 기구 감속기에 바로 열이 전달됩니다. 감속기도 열이 발생하지만 엔진의 열이 감속기에 전달이 되고, 바로 옆에 펌프에 붙어 있습니다. 펌프로 또 펌프 자체도 열이 나지만 이 세 가지가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왜 내구성이 떨어지느냐? 왜 열로 인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오일입니다. 윤활유에는 윤활 성분들이 있습니다. 엔진에는 거기에 맞는 오일 성분들이 있고, 감속기 펌프에도 다 오일 성능이 있어요. 그 속에는 극압제라는 성분들도 있어서 기어와 기어가 맞닿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기 유막을 형성합니다. 유막을 형성할 때 그 유막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성분에 극압제도 있고 여러 성분이 들어갑니다. 그 성분들이 유지되어야 이 하드웨어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극압제나 이런 성분들은 시간에 따라서 사용 빈도, 온도,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서 토크에 따라서 그 성분들이 파괴가 되고 소멸이 됩니다. 일정 시간 되면 엔진과 감속기, 오일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펌프도 오일 교체를 자주 해줘야죠. 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는 엔진에서 발생된 열, 감속기 또 이 열들이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열이 발생하게 되죠. 자, 수동 변속기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쪽은 엔진은 자체 쿨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클러치도 트랜스퍼 케이스도 다 이쪽이 라디에이터로 다, 변속기까지는 수동 변속기는 엔진만 쿨링이 되고, 자동 변속기는 자동 변속기까지 쿨러가 다 라디에이터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져서 PTO와 펌프가 있기 때문에 PTO 자체의 열 구동하면서 펌프 자체의 열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랜 작업을 해도 펌프를 만져도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구성의 오일의 수명이 길어지고, 그것은 결국 장비의 내구성과 연관이 됩니다. 부품의 펌프의 내구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내구성은 결국은 마력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장점은 디젤 엔진과 그럼 LPG의 차이는 뭐냐? 디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LPG는 휘발유 차량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다 보니, 디젤은 연소의 특성, 내연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토크가 높고 회전력이 낮습니다. 그것은 연소의 어려운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외하고 디젤은 힘이 세다. 그래서 회전수가 좀 범위가 낮습니다. 그런 반면에 휘발유는 보편적으로 조용하고 힘은 좀 낮지만 고속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게 차종마다 다 틀리지만 그래서 디젤은 힘이 세고 회전수가 낮고 LPG는 힘보다는 고속 회전을 합니다. 마력은 뭐가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조건이면 휘발유가 마력이 높습니다. 이 마력이 높습니다. 힘은 약한데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압 세척을 쓰는 이 펌프를 쓰는 데에서는 마력보다는 힘이 중요합니다. 디젤 차가 힘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디젤 차에 세팅을 하면 좋습니다. 디젤 자동차 엔진을 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펌프들이 그렇게 용량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 토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봤을 때에 이런 벵가드 엔진이나 쌍기통 엔진으로서 보다는 큰 용량이 있지만 자동차 엔진의 이 펌프의 회전력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속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LPG인데 요즘 나오는 LPG차는 휘발유 엔진 대비를 했는데 여기에 터보를 달았습니다. 엔진에 이 초창기의 터보가 터져주는 이 터보로 초기에 힘을 내게끔 만들어줬고, 두 번째 이 변속기의 변속 단수를 좀 더 지연해서 저속에서 출발할 때 토크가 오랫동안 기어 단수를 좀 더 쓰게 해서 이게 1단, 2단, 3단 넘어가는 타이밍을 좀 더 길게 뒀습니다. 그래서 터보의 단수가 길어짐으로써 LPG 차가 저희는 지금은 매연도 적은 장점도 있지만 세팅하기가 좋아진 겁니다. 디젤 차량은 어려운 이유가 토크가 세다고 그랬잖아요. 토크가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동 변속기에 1단, 2단, 3단 넘어가는 것이 짧습니다. 바로 연비를 높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수가 1단, 2단, 3단이 짧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토크가 세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짧은 변속 구간에 변속하는 변속 구간을 자꾸 우리는 펌프가 만나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동안 저희들이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엔진 고압 세척의 장점은 차종에 상관없이 이 세트화된 걸 장착하면 됩니다. 짐을 실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차종에 상관없이. 그러나 우리 PTO 고압 세척은 차량의 동력을 쓰다 보니 차종에 조금 영향을 많이, 차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톤 하수구를 하면 적재 공간도 필요하고 또 매연, 소음 전체적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에 안정화된 제품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고압 세척 시스템에서 전기차가 지금 메이커에서 저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1톤 기반 전기차가 나오면 이 결국은 펌프가 요구된 회전수의 전기에서 파워 시스템을 좀 더 튜닝하면 소형 펌프는 달 수 있을 걸로 기억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물론 대형 펌프를 쓰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펌프가 보통 50마력이면 보통 30kW의 분당 30kW의 파워가 필요한데 우리가 시간당 30kW를 요한다는 얘기가 되죠. 결국은 에너지 보전 법칙에 의해서 이 값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차량의 지금 보면 배터리 용량이 커야 60kWh고 보통 1톤이나 이런 차들은 보통 아직 40kW 넘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작업하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성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장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작은 펌프를 달고 소형을 달고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 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상품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르다. 그러나 그 전기차들도 배터리가 좀 커지고 감속기, 배터리는 변속기가 아니고 감속기라는 기어를 써서 효율을 높이면 저희들도 추후에는 좀 달 수 있는데 조금 더 훗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PTO 고압 세척과 엔진 고압 세척 차이를 보면 틀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오토의 특성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의 특성, 자동 변속기 특성이 이런 맵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배기 규제, 성능, 내구성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맵으로 자리져 있고 이 맵은 건들거나 튜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펌프의 회전력을 해서 세팅하는 것이 또 요구가 되고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노하우가 쌓이고 하면 저희들 제품도 이해를 하면 분명히 다른 타사의 특정 업체든 기업체들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처음으로 오토를 적용했고 이 변속기와 펌프와의 매칭에 많은 노력을 갖고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펌프의 내구성 그리고 이 변속기와 트랜스퍼 케이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엔진 고압 세척은 펌프가 갖고 있는 회전수와 물량 스펙을 넘어가는 순간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토크 변화량에 따라서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50바, 300바다. 그럼 300바에 물량 얼마라고 해서 노즐을 맞는 걸 써주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토크 컨버터에서 회전, 이 변속기가 슬립이, 변속기는 기어, 유선 기어로도 있지만 다판 클러치로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유체로 연결이 되다 보니 회전수를 압력이 변화했다는 걸 흡수해 줍니다. 자동으로. 엔진의 힘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압력과 그렇다고 해서 펌프가 200바인데 500바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일정한 수준의 물량, 회전수와 압력에 따라서 압력과 회전수를 튜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년 동안을 검증을 했더니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구성이라고 하는 이 내구성은 듀어빌리티라고 합니다. 내구성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예상은 하지만 내구성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코드 설계치 외부적인 상황에서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검증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필드에서 내구성은 꼭 검증을 하는 이유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구소에서 쓰는 장비로만 내구성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필드에서 주행을 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하면서 내구성을 검증하는 이유가 외부적인 환경, 어떤 여러 조건들, 컨디션들은 꼭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겁니다. 당장은 장비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내구성이 확보된 거다 절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펌프의 압력을 높이고 물량을 튜닝하고 일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해서 내구성을 검증을 한 겁니다. 여태까지 많은 고객분들이 출고가 되었지만 펌프의 트러블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트러블로 발생한 건이 없습니다. 아직. 물론 물의 이 청정도에 따라서 펌프의 오링이나 이런 소모성은 일부 한 대가 그때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시스템들이 안전 기능들이 있다 보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진 고압 세척, PTO 고압 세척의 장단점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토 PTO를 오면서 소형 펌프에서 대형 펌프, 이 수동 변속기의 이 변속기의 기어비를 넘어서기 때문에 더 큰 폭넓은 펌프를 적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30리터 펌프, 290바의 109리터 펌프를 290바의 109리터 펌프를 이번에 이 시스템에 튜닝합니다. 350바에 130리터. 즉 350바가 4분의 1이나
1.83에서만 쓰게 질 거고 물량이 100리터 넘어가면 300바 이내로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그렇게 튜닝을 해서 쓸 겁니다. 그 펌프로 4분의 1도 쓰고 8분의 1도 쓰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그 고압 세척에 입문할 때 이 PTO 시장의 룰을 지킬 때는 저속 그 오토에 달았을 때도 펌프를 저 RPM까지 우린 오토든 수동 변속기는 저 RPM을 씁니다. 저 RPM 때 펌프 회전수가 너무 낮다 보니 펌프 회전수가 낮으면 펌프에 잠깐 말씀드리면 펌프는 세 개의 플랜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플랜저로 펌프가 이렇게 돌게 되면 물이 들어와서 이 플랜지들이 120도 거의 120도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360도 하면 한 바퀴 돌면 이 펌프들이 물을 고압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이 플랜저들이 회전수에 따라서 빵빵빵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데 우리가 저압 물량이 많고 저속 펌프를 쓰다 보니 이 회전수가 낮게 됩니다. 우리 PTO는 기본 100에서 200을 넘지 않습니다. 초기 RPM이 작은 펌프는 200까지만 보통 우리가 150 RPM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펌프들이 물량이 적은 펌프, 물량이 적게 써야 되는 4분의 1, 특히 8분의 1을 쓸 때 회전수가 적다 보면 이 펌프가 치고 그 다음 또 돌 때 치고 이 펌프에 따라서 맥동이라는 게 생깁니다. 회전수가 낮으면. 그래서 펌프는 보통 400rpm대가 이상이 되면 좀 안정적인데 300 이상. 근데 보통 150대, 200대 이렇게 되면 압이 벌써 300바에 가 있고 이렇게 되면 물량이 적다 보니 펌프의 이 펌핑하는 타이밍들에 의해서 조금씩 맥동도 생기고 부조화가 생겼었습니다. 회전수가 너무 결국은 엔진의 회전수가 낮게 되면 엔진 회전수가 낮으면 결국은 이 회전수 토크가 1500 정도 RPM이 가야 이렇게 최대 토크점의 엔진은 나옵니다. 성능이. 근데 여기에서부터 1500 가기 전에 1300에서 물이 300바가 되고 20리터가 돼버리면 엔진이 되게 불합리한 토크의 곡선에 놓여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불편해서 저희들이 파워 버스트라는 걸 달아서 엔진의 회전수를 올려줍니다. 결국은 물량을 늘려주는 효과를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파워 버스트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엔진에 1500rpm대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펌프가 필요로 하는 회전수를 여기에 맞췄었어요. 예전에 이 토크가 여기 1500일 때 보통 1500rpm일 때가 최대점이 옵니다. 엔진이. 그러면 요 1500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펌프의 이 토크를 맞춰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 회전수, 펌프의 토크는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의 토크. 이건 엔진 토크, 차량 토크. 요 차 밑에 있을 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전문 제어 장비도 만들고 하다 보니 이 펌프의 토크 회전수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게 해놨습니다.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춰도 회전수가 낮아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펌프들은 파워 버스트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바이패스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부조화 현상을 해결했기 때문에 씁니다. 그러나 요 이하에 또 놓여질 때는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조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엔진 고압 세척과
우리 PTO와의 차이는 많이 틀리다. 펌프의 구동. 일부에서는 펌프가 돌아가는데 다 똑같지. 펌프를 돌리는 최종적으로 펌프를 돌리는 거는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뭐 업체분들도 하고 그래서 PTO가 굳이 뭐 좋냐 안 좋냐라는 평가들도 합니다. 그분들이 평가하는 수준이고 엔진과 PTO는 펌프의 특성을 작동하는 특성이 틀리다. 수동 변속기 차량은 똑같습니다. 저희 오토 차량은 작동되는 특성이 틀립니다. 오토 PTO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즉 변속기를 쓰는 거죠. 자동 변속기는 결국은 토크 컨버터가 있고 그다음 유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체. 이걸 조합해서 펌프를 돌립니다. 그런데 요 놈을 잘못 이해하면 불편함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계속 될 거고 그에 따른 뭐 좀 더 부가적인 장비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반대로 저렴한 바로 직결로 펌프가 나옵니다. 이제는 풀리 벨트가 없는 펌프, 소형 펌프.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엔진의 토크가 여기면 우리가 펌프 우리 기본 여기 한 1500 정도가 됩니다. RPM이 요때에 최대 토크 가는데 토크가 거의 밑에 수준에 오는 펌프들 20마력 이내의 펌프들은 풀리 벨트 없이 직결로 해서 저희들이 쓰게 할 겁니다. 좀 일부는 노즐을 튜닝 해야 될 것이지만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상품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뭐 일부 장황히 드렸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좀 논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이건 오토 PTO를 봤을 때 얘기 드리는 거고 엔진 고압 세척기도 분명히 장점이 있고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오토 PTO라고 하는 1톤 차에 달리는 제품은 장점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적으로도 기존에 높았기 때문에 결국은 구매 비용 높았습니다. PTO 비싸서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제품들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응원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또 협조도 해주시고 좋은 시각을 보고 또 단점들도 고객분들이 아이디어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